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새롭게 배우는 도형에 관련된 방정식의 공식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빨리 진행합시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딱 한 가지 공식이 딱 한 가지라서 여러분들 이 공식은 좀 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써먹을 때가 꽤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점에서부터 어떤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에 관련된 공식이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를 여러분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공식이 결국 이겁니다. 점 x1, y1에서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을 만들어 놓고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 공식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이죠. 루트도 들어가고 절대값도 들어가는데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 한번 볼까? 이 공식을 외울 때 필요한 건 A라는 거와 B라는 게 필요해요. 이 A는 X의 개수, Y의 개수예요. 그걸 제곱해서 더해요. 분자는 지금 이렇게 생긴 직선의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보입니까? 그대로 내려왔죠? 근데 X 자리에 Y 자리에 뭐가 달라졌냐면 X 자리에 Y 자리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출발점, 즉 점이 여기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때 좀 분모는 x와 y의 개수, 분자는 그대로 직선식을 그대로 쓴 다음에 그 x와 y 자리에는 출발하는 점 위치를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원점이라는 건 뭐냐면 0,0이 원점이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딱 왔을 때 이 x하고 y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걸까? 0이 들어가니까 다 없어져. 그러니까 c만 남으니까 당연히 분자에는 c만 남는 거죠. 그래서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이건 뭐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 두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앞으로도 많이 써먹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막 외우기만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복잡한 공식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증명해가지고 만들어낸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하다고 안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 유도 과정을. 자, 일단 이 점 P에서부터 이 L이라는 직선 사이까지 이 거리를 파란색,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거리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우리가 배웠던 이 PH라는 직선을 하나 만드는데 이 PH 직선은 이 L과 어떻게 만나냐? 거리는 가장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90도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우리가 배웠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가지고 구했어요. 이게 뭐냐면 직선 PH의 기울기죠. 기울기고요. 요거는 무슨 기울기지? L의 기울기예요. L의 기울기. L의 기울기예요. L의 기울기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나온 거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이 두 기울기의 곱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어떻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뭐 곱해가지고 잘 정리하면 이렇게 이쁘게 정리할 수 있어요. a분의 x2 마이너스 x1, b분의 y2 마이너스 y1. 자, 이게 뭐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두 개 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 같다는 값을 그냥 k로, 그냥 임의로 한 문자를 가져와서 k로 놓습니다. 그냥 k로 놨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ak는 요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x2-x1은 ak, 또 요 부분에서는 bk는 y2-y1이 bk니까 이런 식으로 두 식을 뽑아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위에 같은 가정들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H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즉 점과 점 사이의 길이네요. 어떻게 했지? x끼리 빼고 제곱하고 y끼리 빼고 제곱해서 루트 씌워서 더하면 되죠.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 지금 x2-x1은 여기서 우리가 구해놨네요. ak라고. 여기가 ak야. 그리고 y2-y1은 bk예요. 그걸 제곱해버리면 k제곱은 만들어지고 그걸 묶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의 a제곱은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a와 성질이 완전 똑같아. 그래서 요거를 뭘로 바꿨다?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 k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됐나요? pH의 길이입니다. pH 길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x2, y2는 이 점 h라는 거는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위에서 구했던
요 식에서 보면 얘네들을 다 이항시키면 x2도 구할 수 있고 y2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2는 이렇게 되고 y2는 이렇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방금 구했던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면 x2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y2 자리에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또 복잡하게 생긴 식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k가 있어요. 그래서 다 전개해가지고 정리 k에 대해서 식을 쓰면 k는 하고 k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k 값이었어요. 자, k 값을 구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k 값을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pH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pH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k 값을 몰랐으니까 k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선생님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분모가 지금 얘가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근데 아까 요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얘는 그냥 요거랑 똑같이 생길 수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분자에 여기에 있네. 그럼 요 얘랑 얘랑 약분 하나 하면 분모만 하나 남는 거네. 그리고 어차피 마이너스는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니까 절대값을 없애주고 바로 쓰면 이렇게 생긴 공식 pH의 길이의 공식이 나옵니다. 그 공식은 AB, C에 의한 ABC는 전부 다 여기 있네요. 원래 L이란 식의 그죠? L이란 식의 개수들이었고 그 다음에 X1, Y1 어디 있었지? 우리가 출발했던 점 X1, Y1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요거 가지고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공식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복잡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공식은 그렇게 어렵게 구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외워줄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성의는 여러분 보여야 돼요. 됐죠? 외우셨나요? 자, 외우고 나서 한번 써먹읍시다. 자, 이게 x1, y1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x1 자리니까 여기 2가 들어가고 여기는 y1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는 a 자리였고 여기는 b 자리였어요. 뭐가 a야? 여기가 a고 얘가 b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볼까 진짜? 그럼 분모는 루트에 9 더하기 16 그 다음에 절대값 6 플러스 12 플러스 2요. 그러면 분모는 5로 바뀌겠네요. 5분의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양수니까 14 더하니까 20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약분하면 4. 그래서 거리가 4입니다. 자, 계산만 잘하면 되겠죠. 실수 안 하면 됩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다음과 점과 직선의 거리 구해볼까? 자, 요게 x1, y1이었고 얘가 a이고 얘가 이게 마이너스 1이 b예요. 그리고 얘가 c예요. 자, 그럼 그대로 써봅시다. 1번에 자, 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4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얘 가져오죠. 그리고 x1 자리에 여기 x1 집어넣고 여기 y1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다 4 들어가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요 계산만 잘해주면 되겠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가 그냥 절대값 붙이면 5가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 유리화까지 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약분까지 시키면 루트 5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2번 해볼까? 원점이면 0,0이잖아. 0,0. 0 원점 너무 쉬워. 자,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이게 a 제곱이고 얘가 b죠. 그러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거기다가 여기다가 뭘 더 집어넣으면 되지? 0 집어넣어서 위에다가 절대값 세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차피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4만 남네. 그러면 분모는 2로 달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절대값은 어차피 양수로 바뀌니까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연습이 좀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응용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오늘 뭐 배운 공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응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응용. 평행한 두 직선이 나와요. 평행한 두 직선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선이 있는데 위의 직선과 아래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이 거리를 알고 싶어요. 거리. 얼마큼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점을 찾으세요. 어떤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예를 들어서 위에가 여기는 3x라고 하고 요 밑에 거를 3x 플러스 10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요 y는 3x 위에 한 점을 찾으세요. 선생님 이거 점 어떻게 찾아요? 그냥 찾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y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대입하는 거야. 넣고 싶은 거. 선생님은 항상 0을 대입합니다.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0이 나오죠. 그래서 0,0을 지나게 돼 있어요. 이 직선은. 됐나요? 그러면 뭐하냐? 한 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 또는 또 다른 점을 찾았을 때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동일하겠죠. 여기 거리는 항상 동일하겠죠. 한 점을 찾은 거야.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에 의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 한 점을 찾아서 0,0에서부터 y는 이렇게 쓰지 말고 다음 쪽으로 넘길게요. 얘를 한쪽으로 싹 넘기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은 0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두 직선 사이 거리를 물어볼 때는 알겠죠? 그러면 공식에 또 집어넣는 거야. 루트 뭐가 a예요?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러면 9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절대값 씌워가지고 얘네들을 여기다가 다 대입한 다음에 넣으면 되니까 어차피 0, 0 돼서 10만 들어가네. 그러면 루트 10분의 10이 될 거고 분모 유리화를 시키면 10분의 10 루트 10이 되니까 또 약분이 돼서 결국은 이 직선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뭐가 된다? 루트 10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연습삼아 여러분들이 개념편에 나와 있는 과목을 쭉 훑어볼게요. 자, 두 직선이 나왔어. 두 직선의 거리를 물어봤네. 근데 가르쳐주네. 이륙도라고. 근데 어떻게 알아 그랬지? 한 직선을 잡아서 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찾으세요. 여기는 지금 2x-y-1이라는 이 직선을 잡아가지고 0을 집어넣죠. 선생님처럼 0 집어넣잖아. x에 0 집어넣으면 y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면 0,-1과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는 거죠. 그 공식이 요거잖아요. 그게 곧 얼마다? 2루트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뭐 분모는 다 정리되고 분자는 이렇게 남을 거예요. 절대값이 남아요. 절대값 푸는 방법 풀면서 뒤에 뿔마 붙여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이걸 넘겨주면 한 번은 플러스 10, 한 번은 마이너스 10 하면 되니까 k 값이 두 번 나오더라. 라는 게 이런 식으로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비슷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직이래요. 수직이고 막 하면서 시작하죠. 수직.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점은 가르쳐줬네. 점 1,1에서부터 점이 있는데 1,2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부터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은 몰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 거리가 곧 몇 센치다? 1cm는 아니네. 1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L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앞에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있어요. 직선 이거의 수직이래. 이 L이라는 애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 배웠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 써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기울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 다 넘겨봐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x 플러스 5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분의 4 x 마이너스 3분의 5잖아. 얘가 기울기네. 그럼 요거하고 뭐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의 기울기 m은 얼마다? 마이너스 1 거고 분모하고 분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기울기를 가지고 찾아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수직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찾아내요. 그럼 뭐가 좋냐? 자, 이 직선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출발했을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쭉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b가 요걸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는 4고 a는 3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 수직이라는 거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대입 또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3y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식이 있는데 이 직선과 1,-1까지의 거리를 가르쳐줬죠. 그러면 c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식에 넣어서 풀어볼까? 자, 그러면 1,-1에서부터
4x 플러스 3y 플러스 c는 0까지의 거리가 1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면 어떻게 돼요? 1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6 더하기 9에서요. 그리고 절대값 해가지고 얘를 대입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4 마이너스 3 플러스 c 했더니 1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1은 분모는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절대값 안에 있겠죠. 이렇게. 그럼 또 정리를 또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5가 된다는 거고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는 뿔마 5가 나올 거고 결국은 c는 뭐가 된다 한 번은 1 플러스 5니까 6 또는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여기 c값이 두 개가 되는데 첫 번째 식 답은 두 개를 써야 돼요. 4x 플러스 3y 플러스 6이요. 6은 0. 그 다음에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끝으로 갑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응용되냐면 삼각형 넓이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했던 게 뭐냐면 점과 어떤 직선을 알고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이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거리가 곧 이 삼각형에서 높이니까요.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첫 번째 방법 이걸 h라고 해볼까? OH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선분 OA를 구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거는 뭐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네. 그러니까 0,0과 x1, y1을 지나는 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그 방정식을 구하면 점 B에서부터 이 직선 선 이것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가 곧 높이가 되겠네. 삼각형의 높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주 초등스러운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도 풀더라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요. 뭐 기억 안 나면 공식 기억 안 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지? 이렇게 사각형 만들면 이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뭘 빼주면 되지? 1번, 2번, 3번 삼각형을 다 빼주면 되겠죠. 1번, 2번, 3번 삼각형을 빼주면 되는 거. 이건 뭐 쉽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되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점의 위치에 따라서 다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이 방법을 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써가지고 했던 게 유형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세 점이 주어졌어.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세 점을 구해가지고 삼각형을 뭐 대충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두 점을 잡아.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여기서 BC를 잡았네. 그래서 BC를 잡아서 BC의 길이도 구해야겠네요. 왜냐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려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BC의 길이를 먼저 구했어요. 여기는. 그리고 나서 BC를 지나는 BC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y 빼기 y1, x 빼기 x1 여기는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했네요. 그래서 그거가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직선과 점 A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배운 공식이 이거죠. 그죠? 오늘 배운 공식이 이거예요. 구하면 요거예요. 그럼 결국은 높이 구했어. 그 다음 밑변 구했어.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버리면 되니까 넓이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냐? 결국은 이런 삼각형, 좌표평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과 이루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와씨 말이 딱 어렵다. 그림 그려볼게요. 이런 거 나오면 좀 짜증나죠. 이 직선이 하나가 있고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두 직선은 만나요.
만나야지만 각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는 이 각을 정확하게 반띵하는 어떤 직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각이 같다는 거예요. 이 L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어떤 두 직선을 지나는 각의 이등분선은 그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여길 잡아도 여길 잡아도 여길 잡아도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있죠.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있죠.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여러분들 옛날엔 작도 때문에 작도라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작도를 배웠었거든요. 그때 이거 작도할 때 이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없으니까 지금 가르쳐야 돼. 그래서 어떤 점을 잡아도 이 L 위에 있는 점은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아요. 항상.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점을 위에 있는 한 점을 1번 그냥 직선 L 위에 있는 한 점, 임의의 한 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x1, y1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냥 지금 답에는 전부 다 x, y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x, y라고 해도 돼요. x, y가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 그 공식을 만드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점과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1 더하기 4가 될 거고 절대값 여기다가 x 자리에 y 자리에 x, y가 그대로 나니까 그냥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이 그냥 적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점과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도 공식에 의해서 적어볼까? 그럼 루트 1 플러스 이것도 1 플러스 4네. 그리고 분자는 똑같아요. 이 두 개가 어쩌다 같은 x, y를 찾고 싶은 거예요. 거리가 같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어차피 양변에다가 루트를 곱하면 똑같으니까 뭐가 없어져? 분모는 없어지니까 분자만 남아요. 분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절대값 2x 더하기 y 플러스 5요. 요거 풀 때 어떻게 풀어? 하나가 양수면 얘가 양수일 때 한번 풀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일 때 풀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그죠? 그럼 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꼭 얘가 음수이고 양수이고 이렇게 케이스겠지. 이런 네 케이스를 다 풀어야 되나? 아니요. 그냥 봐봐. 둘 다 같은 부호. 같은 부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같은 부호일 경우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같은 부호일 때 한번 풀고 두 번째 둘 다 다른 부호일 때 한번 풀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은 부호일 때는 그냥 절대값을 그냥 벗기면 되니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2x 더하기 y 더하기 5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한쪽을 다 몰아버리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이요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네요. 여기 있네요. 답이 이미. 자, 둘 다 다른 부호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가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잖아. 그럼 앞에 거가 플러스고 뒤에 거가 마이너스인 거 한번 생각해볼까? 그럼 앞에 거는 그대로 나와. 근데 뒤에는 뭐지? 부호가 마이너스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나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다 정리해봅시다. 그럼 얘는 3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이요라는 니은이라는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모든 수업은 마쳤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이 학교 오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과 점에 관련된 건 다 끝났어요. 이제는 원으로 넘어갑니다. 기대하시고 오늘도 파이팅!